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의치한수 정시전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제는 입시환경과 수능 정시전형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의치한수 전형 자체가 최고 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싸움터이기 때문에 이런 입시환경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보편적인 어떤 중상위권 학생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입시 자료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수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경쟁이기 때문에 이제 의치한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그런 부분의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을 그나마 좀 덜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엮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메디스카이랩 대표 컨설턴트로 있는 윤한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인강에서 지금 설명회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학생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수시에서 상당히 성과할 만한 실적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의대 입시다라고 하면은 뭐 최고 상위권들의 어떤 내신 그리고 수능 최저 그리고 뭐 비교과 이런 식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수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변수들이 상당히 좀 단순한 편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MMI라든지 이런 부분의 면접 전형 때문에 상당히 좀 정성적인 요소들도 많이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수시에서 뭐 서류 합격자들 주요 대학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제 5대 의료원이라든지 많은 실적을 창출을 했고요. 오늘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 서울대 의대 합격생이 배출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오랜만에 또 이제 일반고 학생이 배출이 돼서 상당히 좀 기쁜 마음으로 지금 녹화에 임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2024학년도 올해 입시 환경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면서 상위권들의 어떤 수능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일단 첫 번째, 지금 현재 고3들의 어떤 학력 수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수능 출제위원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가 증가를 하고, 이 비대면 강의의 특징이 하는 학생은 하는데 하지 않는 학생은 또 안 하게 되는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비대면 시국에 입학한 학생들이 지금 수능을 응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3 현역 학생들의 수능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문항 배제로 인해서 최상위권 그리고 중상위권의 유불리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 변표, 뭐 백분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백분위들이 이제 맞물리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해 표준 점수의 격차는 상당히 좀 커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마다 이제 백분위를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표점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학교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유불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3 현역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국어를 많이 못 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3들이 이제 국어를 잘 치기가 상당히 좀 힘들기는 합니다. 오히려 수학보다도 국어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국어가 1교시이기 때문에 그게 첫 시험이잖아요. 가뜩이나 이제 떨고 있고 그날은 항상 날씨가 춥죠. 날씨가 추운데 국어가 어떻게 보면 그날 당일의 컨디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처음 수능 치는 긴장감에 날씨까지 추워버리면은 고3 학생들이 상당히 좀 국어를 잘 못 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가뜩이나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았다라고 평가가 되죠. 국어 같은 경우에 표점 만점이 150점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국어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가뜩이나 첫 수능에서 국어가 어렵게 나오면은 심리적으로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역들이 상당히 좀 국어를 망친 경우를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표점 차이로 인한 입시 변수가 분명히 등장을 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 현역들이 이게 수능을 잘 못 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어 같은 경우 국어에서 이제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났죠. 평소에 일찍 던 친구가 갑자기 3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 조건, 즉 수시 모집 전형에서 수능 최저 조건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패스하고도 수능 최저 조건을 미충족하는 바람에 떨어지게 되는, 불합격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학생들과 재수생들의 어떤 격차가 상당히 좀 나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로 보면은 이제 수시 전형, 특히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3 현역들이 많이 넣거든요. 왜냐? 재수생들은 이미 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수 때 물론 이제 수능 체제를 다시 한번 맞춰서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대다수는 이제 현역 학생들이 넣는 편인데 이 현역 학생들이 뭐 진로 활동도 챙기고 그다음에 내신도 챙기면서 수능까지 대비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능이 좀 어렵게 났다. 이러면은 수능 최저 조건을 미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조건을 미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느냐? 수시에서 인원을 다 뽑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수시 추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만 맞추면은 오히려 수시에서 뭐 면접을 못 받거나 이런 경우 1차를 일단 패스한 경우에는 면접을 못 받다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도 있는 이런 변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 조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많은 대학들이 이 수능 최저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결론이 나와서 이 부분이 정시로 이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탐 2 영역. 이 과목 응시에 따른 표준 점수 유불리가 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선택 과목 때문에 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중2 이하의 고교학점제에서는 통합형 수능으로 다시 재편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의 문제가 다시금 이제 반복이 되는데 뭐 두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탐구에 대한 이슈가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과탐 2 영역에서 만점자의 표점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과탐 2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제치고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표점을 높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탐 2보다는 과탐 1 과목을 2개로 해서 의대를 진학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탐 2 영역에 대한 표준 편차, 표준 점수가 상당히 만점자의 표점이 상당히 높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유불리가 발생할 거고 특히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과학탐구 영역 2 과목을 2개 반영했을 때 가산점 5점을 주는 서울대 입시 전형에서도 상당히 좀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표점을 반영하고 과학탐구 2 과목의 가산점을 반영하는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가 상당히 평이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입시 패턴이 되지 않을까.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보시면은요.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해서 고등학생들은 이제 뭐 문해력 떨어지고 수포자가 그대로 있다. 뭐 이런 학력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슈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 때 수능 칠 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현역 때 2002년 불수능을 응시하고 대학에 들어간 02 학번인데 그 당시에 이제 02 학번으로 들어온 현역들, 저는 삼수에서 들어갔는데 현역들이 83년생들이었어요. 그때 83년생들의 별명이 당군1의 최저학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그 수준을 넘어서 지금 수능 출제위원들이 계속 우리는 쉽게 내는데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져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볼멘 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킬러 문항이 배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국어가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점 학력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표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재수생들과 현역들의 어떤 격차가 발생한 게 이런 국어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들이 상당히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문항 배제로 인해서 뭐 최상위권, 중상위권 유불리 변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여드리는 자료는 2024년 그리고 2023 수능 대비 자료입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에 대한 표점에 따른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봤는데 대략 보시면 제가 3% 라인을 한번 그어봤어요. 3% 라인을 그었을 때 확실히 올해 같은 경우에 만점자와 3% 사이의 이 격차가 상당히 좀 커졌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마의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29점하고 128점. 작년 같은 경우 이 격차가 거의 1% 가까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137점하고 136점 사이. 이 격차가 거의 1%를 넘어가는 수준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킬러 문항이 있었고 이때는 킬러 문항이 없었다. 그렇게 보시고 이 킬러 문항의 어떤 변별력이 이런 퍼센테이지의 급격한 차이, 극간의 차이를 뭐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지금 2024학년도 보시면은요, 대략적으로 이 차이들이 균등합니다. 분포가 상당히 균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쌓여가는 이런 구조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입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조밀조밀하고 이러다 보면 눈치 게임도 많이 하게 되고 눈치 게임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급격한 변화로 인한 어떤 입시 윤리가 좀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점수 차를 보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사실상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입시는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보고 경쟁률 추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지금 사실 이제 지금 현재 뭐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수시 2월 인원이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메가스터디 풀서비스 여기에서 이제 내놓은 데이터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뭐 등급 합 5 상당히 높은 수준의 최저죠. 증감 인원들을 쭉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10,000명 정도가 요 최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10,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최저 충족을 갖다 못한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나면 결국 수시 2월 인원에 대한 정시로의 2월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요. 이 인원들이 늘어났을 때 분명히 합격 커트라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변수를 보면은 첨단학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과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죠. 내가 이때까지 물리나 또는 화학 베이스로 열심히 학생부를 구축을 했는데 또는 생명화학 베이스로 가야 되는 그런 학과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 정시전형 같은 경우에는 딱 점수를 중심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단학과가 중간에 증가를 어마어마하게 해버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총원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대만 200명 넘게 그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 계약학과들 있죠. 반도체 공학과라든지 반도체 시스템학과 그런 학과들이 어떻게 보면 취업이 보장되는 상당히 꿀 학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호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첨단학과에 대한 인원이 갑자기 이제 증가한 부분들, 이 부분도 사실 의대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시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되 수시 2월 인원으로 인한 정시 2월 인원으로 인한 어떤 합격 커트라인의 감소, 그리고 첨단학과 등장으로 인한 합격 커트라인의 어떤 완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점쳐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대 입시 환경은 상당히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 뭐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환경들이 좀 많이 뭐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4학년도 이거 작년에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표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제 결국 상위 퍼센테이지죠. 합산을 했을 때 이제 누적 인원을 계산을 하고 100분위 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뭐 데이터를 보면은 뭐 서울의대를 상당히 좀 선호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서울의대가 그렇게까지 높으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 점수로 볼 때는 사실 연대가 가장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원 과목으로 지원을 하는 과탐 1 그리고 과탐 1 이 두 개 과목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과탐 2가 필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가 오히려 연대보다 수능 뭐 평균 점수, 커트라인은 상당히 좀 낮게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성균관대, 연대, 서울대 이런 순서대로 이 합격 라인들이 이렇게 서열화를 좀 시킬 수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417점 정도면은 이제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을 했다.
라고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 연대랑 서울대, 의대를 대략 한 431점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추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게 이게 선택 과목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변환 표준 점수에 관한 특히 과탐에 관한 편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들은 사실 컨설팅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 많죠. 뭐 대기업 사이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의 어떤 점수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진단 한번 하시고 예상되는 누적 등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의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 1% 이내에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긴 하다. 작년에는 좀 오밀조밀하게 2, 3 입결 같은 경우에는 좀 모여 있었던 측면들이 24학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격차가 늘어나면서 상위권 학생들, 특히 성적이 좀 잘 나온 학생들이 갑자기 뭐 역전을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과목별로 국어, 수학을 모두 잘 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드물어요. 근데 의대 같은 경우에 최상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둘 다 잘 칠 수도 있지만 하나가 조금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수들 그러니까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인한 정시 2월 인원들의 증가 그리고 첨단학과 도입으로 인한 어떤 이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전반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조금 커트라인이 좀 완화되는 와중에서 어떤 구멍들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도 이제 국어랑 수학에 대한 레시피가 좀 다르죠. 그리고 탐구에 대한 레시피도 좀 다르죠. 거기에 따른 유불리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각 정시 전형을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군별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죠. 왜냐? 원서는 딱 3장 쓰고요. 가군에서 1장, 나군에서 1장, 그 다음에 다군에서 1장입니다. 그래서 특정 학교에 애들이 몰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 학교들은 그만큼 비계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입시 진행하실 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의대만 볼 것이 아니라 첨단학과나 아니면은 반도체 시스템이나 이런 최상위권 학과들을 같이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 시스템이나 또는 첨단학과나 이런 학과들이 막 터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만세 부르시면 돼요. 의대는 상당히 좀 널널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시 이제 합격 전화를 막 돌리겠죠. 좀 있으면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추합 인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정시 2월 인원이 상당히 좀 널널하게끔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도를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군 같은 경우에 가군은 이제 연대, 고대 그리고 한양대 등등이 가군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성균관대도 이제 포진을 하고 있는데 성대는 그 병원은 서울에 있지만 뭐 구역이 수원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 일단 분류가 돼 있지만 뭐 흔히 얘기하는 5대 오리온, 연대, 그 다음에 카대, 성대 이렇게 해서 가군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이제 내용을 갖다 좀 살펴보면은요. 연대 같은 경우에 특히 유의하셔야 될 게 면접이 20%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MMI라고 하는 그런 면접들이고 의대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면접 때문에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설 같은 얘기가 있죠.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 의대 면접을 들어갔는데 면접에서 떨어져서 결국 세브란스를 갔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면접이 뭐 쉽게 하면은 충분히 쉽게도 할 수 있지만 요즘처럼 워낙에 또 경쟁이 심하고 학생들이 또 MMI나 여러 가지 비교과나 이런 부분들 많이 준비를 하죠.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면접 준비를 상당히 좀 평소부터 해두는 학생들이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고대는요,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교과 20과 면접을 도입하는 요 전형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한번 보시고 특히 이제 면접 있는 학교들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카톨릭대 면접이 있죠. 그리고 성균관대 면접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된 이제 5대 의료원에 해당되는 학교들, 그에 준하는 학교들은 오히려 면접을 통해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고교학점제 이후에 수능에 대한 변별이 약해졌을 때 쓸 수 있는 어떤 카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면접들은 지속적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합불에 대한 내용만 판단한다라고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은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5대 오리온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면접 준비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국어하고 수학이 있는데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 표점이 상당히 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죠. 국어 만점자가 150점까지 나왔고 수학의 경우 148점 정도, 그 정도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나마 좀 널널할 수 있는 경쟁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학교들은 국어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학교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국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들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만점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야 널널하게 이제 골라서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국어를 잘 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국어가 높게 반영이 되는 학교들, 고려대학교라든지 또는 가톨릭 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교적 경쟁이 좀 덜할 수 있겠다. 오히려 이제 국어에 대한 반영 지표가 상당히 낮은 학교들, 20이나 25% 정도 차지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국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런 학교들에 상당히 좀 몰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지표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그 도수 분포상으로 봤을 때도 최고 상위권과 이제 중위권 사이에 여러 가지 간극이 상당히 좀 넓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고 상위권 5대 의료원을 제외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인원들이 급격하게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경쟁은 여기에서 되지 않을까. 오히려 5대 의료원에 대한 입결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5대 의료원을 제외하고 특히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면서 서로 간의 눈치 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입결의 형태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우선 뭐 연대 같은 경우에 99.5, 백분위가 상당히 좀 높게 잡히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 백분위 보실 때 사실 저도 이제 정리하면서 보정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대학 어디가 가서 이제 70% 입결을 보시는데 사실 이게 70%이기 때문에 나머지 30% 끄트머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고요. 뭐 상담을 했을 때 이제 몇몇 케이스는 제가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모든 학교들의 어떤 케이스를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꼼수를 많이 쓰고 있어요. 뭐냐면은 본래 그냥 순수한 백분위를 넣는 게 아니라 그 자기네 학교에서 쓰고 있는 가중치 있죠. 가중치를 다 반영을 해서 백분위를 산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분위 점수인데 100이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순천향대입니다. 순천향대 의대 입결 보시면은요, 백분위를 적어놨는데 그게 다 100이 넘어요. 그 이유가 이제 가중치를 같이 계산을 해서 그렇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수식들이 있습니다. 뭘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나눠주면 본래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다시 계산하셔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출을 갖다 좀 다시 해본 그런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대야 워낙에 본래 높은 학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 99.5. 그리고 여기 높은 학교가 성균관대학교. 그래서 5대 의료원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상당히 역시나 수능 지표는 상당히 높게 잡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풀이 되게 좀 넓지가 않아요. 좁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컷을 갖다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강남에 주로 이제 있는 소재하고 있는 학원들 있죠. 데이터베이스 몇 개만 털면은 대충 나옵니다.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상담받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적은 인원이고 대충 누가 넣을지 서로 알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되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더 그런 측면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군에서 지방대 중심으로 보시면은요.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특징들이 뭐죠? 국어가 상당히 반영 지표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근 표점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국어가 잘 나온 친구들 있죠. 국어가 잘 나온 친구들은 오히려 인서울권보다 어디가 지방권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 연고대 같은 경우에 백분위 반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과탐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변환 표준 점수로 사용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학교들이 백분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 표점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부산권, 그리고 경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점 반영이 많기 때문에 표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국어의 비중이 상당히 좀 낮은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유불리를 좀 계산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거기에서 봤을 때 여기 지방대 같은 게 입시를 보실 때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실 내용들은 사실은 요겁니다. 충원 인원이에요. 충원 인원. 자, 울산대 같은 경우 0이죠. 아까 서울의대 같은 경우에도 충원 인원이 0이었습니다. 붙으면 안 빠진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빠져나가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경상대 의대 같은 경우에 23명이 빠져나갔고요. 그 외에도 인제대 17명, 그리고 동아대 12명,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특히 이제 교과 중심 전형이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의대 전형은 대체적으로 이제 정량 지표 많이 보죠. 수시에서도.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 중심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수능에서도 사실 이제 보험 성격으로 걸어두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탈 인원들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군 같은 경우에, 나군은 이제 서울대가 있죠. 서울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군에서 보면 경희대, 서울대, 뭐 이화여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나군에서 볼 때는 이제 가군, 나군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러니까 가군에 어디를 쓰고 나군에 어떻게 쓴다. 물론 이제 성적이 되게 잘 나온 학생들은 뭐 가군에 연세대학교 쓰고 나군에 이제 서울대 쓰고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국어에 대한 어떤 내용들 보시면은 지금 서울대가 국어 배점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원 인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에 충원 인원이 136명이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워낙에 또 뽑는 인원이 44명이면 사실 뭐 적은 인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화여대 이제 그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 뭐 자연이나 인문 같은 경우에 8명, 55명인데 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0명이에요. 충원 인원이.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 4명. 오히려 이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인원이 많이 빠지지 않죠.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36명이나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학생들이 각 학교마다 보이는 어떤 심리적인 내용들이 조금은 다르다.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좀 보험 성격으로 좀 많이 넣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 나온 학생들은 연대, 서울대를 갖다 넣는데 연대나 아니면은 뭐 카대나 성대를 넣었을 때 5대 오리온 중에 하나를 넣었을 때 여기마저도 서울대를 넣었는데 서울대에서 똑 떨어졌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경희대라든지 아예 확 낮춰서 본인들이 이제 합격 가능한 그런 학교들을 점지를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보험 성격으로 경희대를 많이 쓴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도 상당히 좀 추합 인원이 상당히 큰 편이죠. 76명 나왔는데 그래서 경희대, 중대 정도는 상당히 좀 많은 인원들이 추합으로 돌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갈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연대 고대나 연대 그 5대 오련 연대 뭐 성대 그다음에 카대를 넣고 그다음에 서울대를 넣는 학생들 그리고 연대 고대 카대를 넣고 경희대나 중대를 넣는 학생들 요 풀이 상당히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5대 오련이 걸렸을 때 요 학교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 이외 학교들은 충원 인원이 상당히 많다. 나군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군, 강원 지역부터 이제 제주까지 이렇게 봤을 때 뭐 인원들도 다 고만고만하고요. 그 다음에 국어 비중을 봤을 때 여기만 높죠. 전북대, 전북대만 국어랑 그 다음에 그런 비중이 상당히 30%로 상당히 높고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20%대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북대나 뭐 원광대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좀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전북 거기에 보면 이제 상상고하고 그 다음에 민사가 이제 강원도에 있죠. 이런 학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능 상위권을 중심으로 좀 땡기려고 하는 그런 전형의 입시 설계가 조금 엿보이는 측면들도 좀 있다. 그거는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국어 점수를 좀 낮게 책정을 하고 있다. 이 부분으로 해서 가뜩이나 이제 현역들 같은 경우 국어를 그렇게 잘 치지를 못한 학생들이 많죠. 그런 과정에서 국어 배점이 낮기 때문에 지방대 같은 경우는 국어 점수가 조금 낮다 하더라도 한번 지원해 봄직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결을 보시면 여전히 98%에서 쭉 내려오는데 심지어는 96%에서 이제 합격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합이 좀 돌기는 하는데 아까 나왔던 추합보다는 조금 덜 돌죠. 그러니까 경희대라든지 중앙대가 도는 추합보다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추합이 확실히 덜 도는 편입니다. 인원수에 대비했을 때는 거의 1대1 정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충원이 그렇게 많이 된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중앙대와 경희대가 추합이 많이 도는 편인 반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 특히 의대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상당히 좀 놓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방의대 같은 경우 충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일반 전형하고 지균 전형하고 예측을 봤을 때 지균은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인재를 따로 뽑기는 하는데요. 지역인재라고 해서 이게 항상 혜택을 보는 그런 전형들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애들끼리 경쟁을 한다는 건데 이게 좀 눈치 게임의 측면이 있죠. 그 대입 전형에서도 보면은 좀 쓸데없는 전형들이 뭐 한부모 가정 그런 전형들 대상자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괜히 그 입시 전형을 갖다 지원을 함으로써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대상자들이 많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그 따로 특별 전형의 느낌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에 지역 인재 전형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전형 넣었을 때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역 인재를 넣었을 때 오히려 탈락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대 넣을 때는 이제 지역인재 전형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큰 인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내부 경쟁이 있고 애들이 또 이제 지역인재 전형 상당히 좀 편애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지역인재 전형 그 지역의 학생들을 많이 넣는 경향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일반 전형 다 같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경쟁하는 이 일반 전형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어떤 혜택을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서울에 있는 애들이 넣거든요. 서울에 있는 애들이 넣었을 때 서울에 있는 애들은 인서울에 있는 학교를 지원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 합격되면 사실 추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반 전형으로 넣을지 아니면 지역 인재로 넣을지 여기 한번 보시죠. 영남대 일반 전형하고 지역 인재 전형하고 추합 차이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죠. 그래서 굳이 지역 인재가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군입니다. 다군은 주로 쩔이죠. 쩔이라는 얘기는 주력은 가나에서 두고 혹시나 모를 보험을 대비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군으로 또 몰렸을 때 이 커트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이게 가군에 배치된 똑같은 학교와 학과가 다군에 배치가 되면은 상당히 입결 컷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군은 주로 이제 전략상 볼 때 주워먹는 대학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비교적 성적이 높은 애들을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군에서 개설된 학교들이 인하대, 단대, 순천향대, 가톨릭 관동대, 계명대, 대국화대 뭐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방에 있거나 또는 지방 캠퍼스이거나 그런 학교들입니다. 사실 뭐 메이저 의대 중에서 다군에서 모집을 하는 학교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볼 때 뭐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이제 인하대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애들은 인천에 좀 말리는 편이고 나머지 학교들도 두루두루 이제 지원에 들어가는 그런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결을 한번 보시고 충원을 보시면은 충원 인원이 일단 특징적이에요. 그죠?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인하대 그리고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 인하대는 183명이 이제 충원의 추합이 막 돌았죠. 그리고 순천향대도 167.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형에서 이제 7명 정도의 추합 인원이 돌았는데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원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톨릭 관동대는 상당히 좀 충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이전에는 상당히 많이 돈 거죠. 그러니까 작년만의 현상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가톨릭 관동대에 안정 지원을 했는데 딴 데서 다 떨어지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이 상당히 비교적 좀 쉬웠다. 어떻게 보면 국어 표점이나 이런 부분의 차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중상위권, 최상위권의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했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대를 갖다가 가나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떨어져서 오갈 데가 없어져서 그냥 여기서 머물러 버린
케이스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다군에서의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성격의 대학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인하대는 좀 아닌 거죠. 왜 수도권 애들은 거의 대부분 인하대를 넣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낮춰서 가톨릭 관동대 정도에서 뭐 강원도에 있으니까 한번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넣었다가 그냥 거기서 주저앉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게 이제 작년의 케이스고, 그래서 매년 보면은 이런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변화를 갖다가 뭐 단해년도 뭐 작년 거 2023학년도 거만 딱 보시는 것보다는 여러 해차를 보면서 이 흐름을 조금씩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뭐 입시는 뚜껑 열어봐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뭐 연대 같은 경우에 카톨릭 때 떨어지고 연대 붙는 애들 생기거든요. 정시에서. 그런 경우 생기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게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략에 대한 사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입시가 뭐 내가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다. 이런 거보다는 흐름과 심리적인 요소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진학사에서 모의 지원 많이 하시죠. 근데 진학사 모의 지원을 하면은 그게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운명을 예측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측한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다시 운명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학사 뭐 모의 지원에서 어느 학교가 몰린다더라. 이걸 감지하는 순간 또 다른 학교를 넣게 되죠. 그러면은 기존에 예측했던 부분과 또 다른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뭐 입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변수가 거기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거나 뭐 절에 가시거나 그런 부분의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의대 마무리하고요. 치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만큼의 치열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치대도 가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는 촘촘하게 그 많은 학교들과 학과에서 개설을 했잖아요. 근데 치대나 수의대, 뭐 내지는 뭐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일단 한의대는 서울에 경희대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엔 바로 가천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개설 학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주요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커트라인이 상당히 좀 갑자기 큰 격차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 표점에 대한 반영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국어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대 같은 경우에 연대가 이제 22.2%로 이제 국어를 반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뭐 연대가 26명, 나머지는 그렇게 인원수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서울치대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지방대들인데 지방대의 입시의 특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수시에 대한 선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대학들,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정시 비율을 갖다 강제적으로 조율을 해서 정시 40%를 매겨놨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방대 같은 경우 그런 제한들이 없기 때문에 지방대는 주로 수시에서 많이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상당히 그렇게 크지는 않다. 더더군다나 뭐 치대 같은 의대만큼의 어떤 그 인원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치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입결을 보시면은요, 뭐 의대만큼 촘촘하지는 않습니다. 주요 대학들 연대 같은 게 98.5. 그 다음에 오히려 조선대가 100분이 99가 나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복불복일 수도 있고요. 그의 당해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선대 같은 경우에 2023년에는 99가 나왔지만 70% 선이, 2022에는 98, 그 다음에 2021에는 96.80, 33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뭐 당해년도만 보면은 이 학교 되게 잘 나가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한번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퐁당당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뭐 3년 내지는 2년 주기로 해서 퐁당 거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터졌던 데는 다음에는 되게 사그라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퐁당으로 보자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선대가 상당히 좀 위험하죠.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
내용들 봤을 때 첨단학과 개설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 수시 입월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온 자료들 이거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99% 상당히 지방대인데 상당히 커트라인 높네? 그럼 이거 딱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는 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겠죠. 그래서 만약 기피하게 되면은 조선대는 좀 빌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당해마다 나오는 수능 성적의 분포에 따른 심리적인 역할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서 내가 역으로 어떻게 칠 것이냐. 이게 이제 정시를 보는 입시 전략의 내용이고요. 이게 또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을 보기는 하지만 사실 이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거품인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되는데도 무작위로 많이 넣는 그런 학과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판에 몰리는 경우는 성적에 자신이 없는 애들이 막판에 몰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정밀하게 본다면은 실시간 경쟁률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다군입니다. 치대 나다군 같은 경우, 나군에는 역시나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있고요. 서울대만 국어가 33.3, 국어에 대한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상위권 학교일수록 국어에 대한 반영 지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수학은 잘 해요. 그러니까 의대 정도 갈 정도면은 거의 1, 2% 이상 들어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수학과학은 상당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MMI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학과학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인문 또는 인성에 관한 내용을 평가하는 이유가 수학과학에 대한 지표는 상당히 이 정도면 됐다. 다른 걸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은 이제 경희대보다도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 대한 반영 지표가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역시나 1단계 80에 교과평가 20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이 10명으로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올해도 커트라인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학생들이 넣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커트라인 봤을 때 99가 나오죠. 거의 의대급으로 해서 그렇게 정식 커트라인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학교가 이제 원광대, 상당히 좀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매년 이제 해거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평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의대, 한의대를 한번 보시면은 뭐 과거에 비해서 한의대가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특히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에 뭐 경희대 말고는 사실 인서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지방대가 많습니다. 약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뭐 약대는 일단 서울에도 많기도 하지만 지방에는 약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로 보면 이제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수시 교과 전형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고 정시 인원이 그렇게 크지만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의대도 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한의대의 특징은요, 인문계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인문계에서 상당히 고득점자 애들이 그 전형을 통해서 한의대에 입학하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특히 외고라든지 국제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한의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걸로 봤습니다. 자, 일단 가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가천대, 대전대, 그리고 부산대, 동신대 등등이 있습니다. 인원수도 단촐하죠. 15, 4, 7, 5, 10.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국어에 대한 표점 반영도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25%, 27%, 30%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입결을 갖다 살펴봤을 때도 가천대 같은 경우에 이거 제가 다시 산출을 한 거거든요. 수식 다시 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98.396 정도 나오는 걸로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 외의 학교들도 대략적으로 한 98, 97, 96까지 떨어지는 97에서 98 사이 그 정도의 백분위를 가지면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가천대하고 대전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충원 인원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충원 인원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뭐 입시권에 계신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학교마다 성격을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이 학교는 목표대학이다. 그리고 이 학교는 보험대학이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를 넣었을 때 보험 성격으로 넣는 학교들. 한마디로 뭐냐? 추합이 많이 돌아요. 그런 학교들은.
근데 목표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합격증을 받으면 어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는 그런 학교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상향으로 지원하는 학교. 그리고 그다음 목표했던 학교를 가기 위해서 보험 성격으로 넣는 하향 안정 지원을 하는 학교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천대하고 대전대는 어때요? 충원 인원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대학이라기보다는 보험 성격의 역할을 좀 많이 하는 대학이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 뭐 대전대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목표하는 대학이다. 특히 전형 자체가 뭐예요? 지역인재 전형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인재 전형과 일반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추합이 잘 안 돌아요. 그리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지역인재보다 그렇게 막 되게 빡세지는 않다.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군. 역시나 경희대가 있기 때문에 경희대가 상당히 많은 그 학생들을 많이 빨아당기죠. 그러니까 블랙홀처럼 최상위권 학생들, 한의대를 희망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당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지방 학교들이 이렇게 있죠. 역시나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나마 인원수가 많은 학교가 이제 원광대, 그리고 경희대 정도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단자리 숫자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에 대한 어떤 반영 지표를 봤을 때 지금 여기는 30% 넘는 학교가 뭐 세명대학교 정도인데 이 학교에서 이제 국어 점수가 그렇게 큰 변수가 될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에 대한 표점이 상당히 좀 높으면서도 약간 좀 다른 지표, 수학이나 탐구가 좀 모자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세명대학교 정도를 넣어보면 상당히 좀 본인에게 맞춤형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전형 결과 입결을 갖다 보시면은요. 자, 경희대 같은 경우에 뭐 97.2, 97.5, 이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이것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한의대가 요새 워낙에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몸값이 조금 낮게 책정이 됐다 라고 보일 수는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서울에는 뭐 다른 의대라든지 대체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라고 생각도 되고요. 대략적으로 한 67% 또는 68%, 97%, 98%, 그 사이에 있는 성적대면은 충분히 한의대에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경쟁률도 좀 안정적인 편이고요. 요새 한의대가 예전에는 서울대 의대를 위협할 정도로 상당히 경희대 한의대가 잘 나갔었죠. 드라마 허준 때문에. 근데 지금은 상당히 예전만도 못하죠. 간혹 가다가 한의학을 소재로 한 뭐 드라마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히트 대작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 한의대는 좀 지금 앞으로도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충원 인원들 보시면은 인원수가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원 인원 또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2022학년도 때 상당히 많은 인원, 35명의 인원이 충원이 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2023학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고만고만하고 치열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에는 섣불리 다른 곳에 이탈하지 못하고 그냥 뭐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수능이 비교적 좀 쉽게 나왔다. 라고 그런 평가들이 많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추합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덜 도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군 같은 경우에 역시나 지방대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국어에 대한 반영 지표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 상지대 그리고 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단자리 숫자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군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저 전형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보험적인 성격으로 많이 내어놓기 때문에 추합이 또 어마어마하게 돌겠죠. 그래서 충원 인원이 뭐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충원 인원은 40명, 57명, 33명 등등 상당히 좀 널널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종 커트라인은 사실 갈 때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전형이 사실 다군 전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좀 그 100분위 커트라인이 뭐 조금 다소 높게 나왔지만 사실 그 100분위 70%와 최종 커트라인의 차이가 가장 큰 학교가 사실 그 전형이 사실은 다군 전형이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안 된다 하더라도
한의대에 합격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의학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수요와 공급이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잘 안 떨어지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의대를 위협할 정도로 컸다가 싹 사그라들어서 예전만한 못한 인기가 있는데, 수의대는요 그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갑니다. 오히려 이제 선호하는 학생들은 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이제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무시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시 같은 경우에는 지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직접 학생부를 구성을 하고 뭘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그래서 쉽사리 뭐 수의대를 넣겠다라고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책을 읽고 해야지 이게 지원이 가능한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순간의 생각으로 그냥 수의대를 한번 가볼까? 이러면은 성적만 된다면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게 정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대가 이제 수시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방송이 상당히 많죠. 먹방, 개방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먹방 때문에 뭐 경희대 조리학과 이런 학과들의 존재감이 막 오르고 있고, 호텔 경영학과, 외식 경영학과 이런 쪽이 오르고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개방으로 인해서 수의학과에 대한 선호도는 이미 한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애견 수요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수의학과는 앞으로도 좀 상당히 좀 경제성이 괜찮다, 전망이 괜찮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고만고만하다.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과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인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대, 건대 다음에 바로 충남대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대, 건대, 충남대 이렇게 가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가군에 이게 몰려 있다는 게 문제죠. 서울대를 제외하고 건대, 충남대가 사실 가군에 몰려 있고, 나군부터는 이제 서울대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서울대와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이게 이제 입결의 차이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수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 중에서 가장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은 당연히 가군에서 건대를 쓰고요, 나군에서 서울대를 쓰겠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1단계 80에 교과평가 2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런 패턴이 늘어나면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내신 안 좋으면은 이제 정시도 못 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고교학점제 되면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되고요. 자, 국어 변표를 봤을 때 역시나 서울대가 33% 정도고요.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북대 정도가 뭐 30% 국어를 반영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고만고만하게 20%대에서 국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모집 인원이 사실 건국대가 이제 수의대를 상당히 좀 트레이드 마크로 만들고 싶어하는 축산 하면 건대죠.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별명이 있잖아요.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 있어요. 건국대 별명은 건국 농장이죠. 그래서 땅 부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자, 건대 같은 경우에는 축산이나 그런 어떤 수의 계통의 학과들이 상당히 좀 특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입결이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 97.25, 그러니까 다른 의치안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그런 학과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은 당연히 의대를 가죠. 근데 이 중위권, 중상위권 애들의 밀집도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리고 수의대가 뭐 수의대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워낙에 좀 많기 때문에, 점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 인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관계로 이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대략 보면은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물려 떨어져서 뭐 입결이 갑자기 확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훅 오른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의대 뭐라고 메디컬 계열이라고 하면은 뭐 막연하게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되게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합 인원에 대한 어떤 인원 변동, 그리고 수시 인원들이 이제 이탈하게 되면서 이제 정시로 이어라는 인원들이 얼마나 등장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조밀하게 이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뽑는 인원은 상당히 좀 소수잖아요. 그리고 의대가 막 커트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치한수에 영향을 미치고 치한수에 영향을 미치다 보면은 여타 학과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의대 정원이 올해는 이제 확정된다고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미 간호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이 됐어요. 물론 이게 의대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첨단학과 같은 경우에는 의대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게 수시 학생부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정시는 점수만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고 본인이 딱 생각했을 때 성적은 워낙에 잘 나왔지만 내가 의대에 가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반도체 시스템이나 이런 데 가서 성과를 내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의대 입시는 상당히 조금 변수가 있는 편이다. 그래서 기존처럼 되게 빠듯할 것이냐 안정 속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좀 변수에 따라서 구멍이 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아직까지 수시 충원, 수시 2월 인원이 아직까지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수시 2월 인원이 확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시 인원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른 유불리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이 멀리 내다보며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한 만큼의 보답을 받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의대 최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에 면접 전형이 하나씩 끼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시는 무조건 뭐 수능이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수능 만점 받고도 면접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있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한 학생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을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서울대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저희 쪽에서도 이제 서울대 합격자가 있죠. 뭐 그 학생을 보면은 결국 꾸준하게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합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시에서 붙어서 가고 현역들은 정시에서 보지 말자라고 해서 정시에서 보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는 학생들에게는 항상 도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제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이제 마지막 관문 딱 하나 남았으니까 요 관문 잘 넘기시고 나서 앞으로 좋은 시간 계속적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